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가 만들어낸 비효율적 경제 시스템, 새로운 처리 장막, 경제 블록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제는 세계 경제 흐름을 읽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왜 빨리 잡히지 않는지,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년 경기 침체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인지, 투자자로서 이 모든 문제를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 지금, 코로나가 만든 비효율적 경제 시스템, 새로운 처리 장막, 블록 경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5월 22일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으로 가보겠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코로나19 영향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경제 회복에 부담을 주고 식량과 연료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위협과 함께 세계가 잠재적인 재난 합류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대응 능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결과, 지리경제 분열의 위험이 급격히 커지며 방해받고 있다. 무역, 기술표준, 보안에 대한 긴장이 수년 동안 증가해 현재 경제 체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IMF 총재의 연설의 핵심은요, 지리경제 위험이 급격히 커지며 세계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전 세계적인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경제는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블록화되어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세계 각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블록으로 이합 집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기업 경영 지도자들과 투자자들이 30년간의 세계화 시대가 끝나가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조제 마누엘 바호즈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회장은요,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디커플링 세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기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유행과 공급망 병목 현상 속 세계화 흐름이 후퇴하는 이른바 슬로벌라이제이션의 속도가 붙고 있다고 합니다. 탈세계화의 흐름 속에 지역과 국가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공급망이 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조제 마누엘 바호즈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회장은요,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디커플링 세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온쇼어링, 해외 기업의 자국 유치나 자국 기업의 국내 아웃소싱 확대, 재국유화, 지역화가 기업의 최신 경향이 되어서 세계화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제약회사인 일본 다케다 제약의 크리스토프 웨버 대표는요,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위한 아웃소싱을 기반으로 하는 공급망에서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다. 몇 년 전 존재했던 세계화와 제약 없는 무역, 세계는 평평하다는 생각 등은 이제 끝났다고 했습니다. 사모펀드 그룹 워버그 핀커스의 찰스 K 대표는요, 지정학적 요건은 이제 투자 결정의 중심이 되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최적화된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에 마찰이 생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정학적 요인에 무게를 두는 것은 공급망 병목 현상과 전염병 유행, 전쟁 등으로 인한 각국의 수출 규제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중요한 투자 결정은 최적화된 경제 결정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결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세계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원가를 줄이는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는 경제 블록에서 생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화된 경제에서는 공급망 안정성이 확보되지만
원가가 높아지게 되고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싸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블록 경제 내에서 생산해야 하므로 가격이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블록화된 경제, 이것이 바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금방 잡히지 않는 원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EU를 탈퇴한 영국의 브렉시트입니다. EU라는 넓은 시장을 포기하고 홀로 작은 경제 규모에서 생산하려면 비효율성이 더욱 커지고 원가가 높아집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임금 인상 압박이 높아지고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근 브렉시트와 관련해 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EU를 향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57%가 브렉시트를 바꾸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 충격에 브렉시트 후유증까지 겹치며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중 유일하게 경제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도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은 현재 세계 경제 블록화가 비효율적인 생산으로 인한 원가 상승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블록화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중 반도체 경쟁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모두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 경제에서 세계 각국은 살아남기 위해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설 것이며 블록에 포함되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의 경우 경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23년의 경기 침체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흐름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블록 경제로 새로운 철의 장막을 치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 패권을 잡기 위해 반도체와 전기차 제조업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로서는 이러한 블록 경제 하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잘 선별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계 경제 블록을 넘나들며 원가를 낮추고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선별하는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2023년의 경기 침체는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퇴출되는 극한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원리보다 정치 원리가 경제 구조를 결정하는 새로운 블록 경제의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투자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만들어낸 비효율적 경제 시스템, 새로운 철의 장막, 경제 블록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도록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